안녕하세요.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김재환 교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창출하고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적합한 인재의 역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네, 미래 사회는 예측 불가한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또한 예측이 불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래 사회에는 주로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미래의 열쇠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기계혁명이며 기술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모든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그 혁명적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인간과 기술 간의 쟁패가 일어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혁명으로 접근되는 최근의 혁명적 변화, 또한 뒤집어 보면 결국 인간혁명 또는 인재혁명의 형태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혁명은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변혁이라는 것은 사람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재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인가? 모든 변혁은 양극화를 기본 속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자와 닫고 있는 자, 적응하는 자와 도태되는 자, 그리고 기회를 잡는 자와 위기를 맞이하는 자, 그 사이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의 양극화만 생각하지만 기술혁명의 진전에 따라서 지식의 양극화, 가치관의 양극화, 그리고 능력의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람의 양극화, 다시 말해서 인재의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바야흐로 제2차 인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변혁이 지속이 되면 인재의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과거 시대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육성된 인재는 시간차를 두고 구조조정되는 반면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턱없이 부족해서 인재 대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재 양성의 기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채용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채용 부서에서는 자신의 기업 인재 풀에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채용 방식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채용 과정에 AI의 투입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채용의 경우처럼 단순히 면접 운영 효율상 이점을 넘어서서 실제로도 기계가 면접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가? 20세기 말 이후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인재 1.0이라는 과거 적극적이고 성실한 인재, 즉 전통적 인재상에서 특정한 기술을 가진 유능한 인재 아닌 인재 2.0으로 또 다시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역량형 인재, 즉 인재 3.0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을 맞는 이 시대의 인재는 다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4.0 인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미래형 인재는 바로 문제 해결형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형 인재는 환경 변화의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조직과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스스로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개척형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0 인재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자, 4.0 인재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자질과 역량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는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성입니다. 이 시대의 인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이 첨단적 기계 문명이라는 점에 착안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와 가장 구별되는 사람의 특징은 인성입니다. 인성은 한마디로 인간다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적 감성이 주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기계 문명의 시대의 풍부한 인간적 감성과 공감 능력은 인성의 핵심 요소인 거죠. 두 번째 자질은 바로 전문성입니다. 당연히 하나 이상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차별적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남들보다 특별히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경쟁력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단계도 비전문가에서 전문가로 또는 전문가에서 다시 초전문가로, 초전문가에서 탈전문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AI와 그 전문적 재능이 있어서 중첩도가 떨어질수록 강력한 자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질은 창의성입니다. 미래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불확실한 일, 규정화되지 않은 일, 해답이 없는 일 등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창의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고 자질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풍부한 영감과 상상력, 통찰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질은 영성입니다. 여기서 영성이라 함은 종교적 차원에서의 신비한 경험 또는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정신이나 위험 감수성, 그리고 기업과 정신과 같은 한마디로 정신적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영성은 그 인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정신세계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대를 읽는 힘이나 역사의식은 영성의 근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과 관련해서 4.0 인재의 필요 역량은 무엇이 있는가? 그 첫 번째로 개념 설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설계 능력은 추상화 능력이고
어떤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그려낼 수 있는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능력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역량은 플랫폼 능력입니다. 여기서 플랫폼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 자원들을 포괄해서 이를 하나의 생태계로 구성하는 네트워킹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선형 프로세스 능력이 인과관계적 단순 진행 능력이었다면 플랫폼은 전체 공간을 보고 전후좌우를 묶어서 생각하는 입체적 사고를 필요로 하기에 고도의 공간 해석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 능력입니다. 질문 능력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머리를 쓰지 않아도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의 내재적 지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정태적이고 고전적이며 비역동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질문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보태가는 과정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문제 자체도 파괴해버리면서 스스로 자기 주도적 질문을 던지고 그 부분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문자답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에 없었던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대해서 무한한 자문자답이 이 세상의 많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개별적 또는 직접 경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상은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명의 가속화에 따라서 산업이 재편되고 직업군이 이동을 하고 사회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 집단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무한 노동 투입 시대에 필요했던 열정, 성실성,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헝그리 정신과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 인재 항목이었다면 이제는 그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일하는 능력도 달라지게 마련인 거죠. 이렇듯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남보다 빨리 확보하고 양성하는 국가, 기업, 조직이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에게 중요한 10대 핵심 역량은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유연력 등으로 교사 중심 지식 전달 위주의 주입식 또는 암기식 수업 방식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핵심 역량들은 직업 분야를 옮길 때마다 새롭게 학습해야 하는 기술이나 지식과 달리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전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스펜서와 스펜서의 역량의 빙산 모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심 역량은 자아 개념, 성격상의 특성, 동기나 원동력 등의 복합체로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개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역량과 능력은 모두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뜻의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어서 자주 교차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과 능력은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역량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하는 반면에 능력은 무언가를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존 카우치는 학교를 갈 수 없는 코로나 시대를 예견이나 한 듯 2020년 교실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배우는 방식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암기형 교육을 더 이상 교육이라 여기지 않으며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통합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공교육은 평균의 학생을 위한 표준 교육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창의성을 키우기보다는 산업 현장의 생산직 사원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테일러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고히 구축되면서 학교 표준화를 지지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일러주의라는 것은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된 산업혁명의 행정, 경영 또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탄생한 이론으로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루고자 관리에 집중된 이론으로서 과학적 관리로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목적을 생산 현장에 필요한 평균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었습니다. 즉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서열화해서 분류하고 적재적소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온 것이죠. 하버드 발달 심리학 교수 토르 로즈도 평균의 종말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주의자들은 학생 개개인의 발달 정도에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험을 통과하는 학생 수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속도로 배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개개인의 잠재력 발현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실제 틀 밖의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는 2년간 10만 달러의 티 펠로십 장학금을 지급하며 창의적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학교는 더 이상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죠. 수능형 인재를 기업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서 말입니다. 독특한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가진 인재를 원하면 이러한 인재는 기존 주입식 학교 틀에서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인식에서 나온 결정이기도 합니다. 마크 주커버그도 학교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창립하였습니다. 유명 대학을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현대식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하원 가드너는 아이의 강점은 학교 공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획일화된 교육에서는 획일화된 생각 이상의 것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최고의 리더들이 모인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 중에 학교 중퇴자를 만나는 것은 예사로운 일입니다. 그들은 표준화를 거부하고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 것인가? 학습한다라는 의미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것을 암기를 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정보를 얻는 것은 지극히 손쉬운 일입니다. 몇 초 안에 정보 검색이 가능한 시대인 거죠. 게다가 암기하는 일은 이제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 안에 디지털 비서를 이용하면 몇 초 안에 정보를 알려주는데 암기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해와 활용입니다. 이 영역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학습의 개념이라고,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학교와 교사가 노력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남은 거죠. 더 이상 의미 없는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고 암기하고는, 그리고 그 시기의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럽이 오랫동안 바칼로레아식 토론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학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은 지식의 암기가 아니고 지식의 이해이고 활용이며 재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학습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나라의 존립이 미래 교육에 달려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더 이상 암기식 교육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학교 전반에 도입을 했고, 그들은 지금 비판적 토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교육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고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게 해야 합니다. 다가올 시대는 그런 학습자가 새로운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하는 미래 역량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 전문가는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사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씨는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 선진국에서는 3R을 강조했습니다. 3R은 독서, 글쓰기, 연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이것만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새롭게 도입된 것이 바로 사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씨의 첫 번째는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모순을 찾아내고 나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적절히 활용하며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창의력은 똑같은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남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소 엉뚱한 생각이라고 새로운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의 생각과 개념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 창의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을 하고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몸짓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며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선입견을 줄여주는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협업 능력입니다.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협업 능력은 어떠한 일이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협동해 이뤄낸 결과물로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교성과 사람들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곧 최고의 공동 결과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에서 출발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이 팀워크를 만드는 원동력이자 나의 생각을 핵심 용어로 간결히 표현해보고 내 생각이 옳은지 스스로 자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그리고 실생활에서 나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